자, 명제에 대한 개념을 진행해 볼게요. 자, 명제라는 개념은 참 또는 거짓이 분명한 문장이나 식을 명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핵심 단어는 뭡니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참과 거짓이 분명한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의라는 것은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정의라고 하고요. 증명이라는 것은 정의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하여 어떠한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것을 증명이라고 하죠. 정의라는 것은 이미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정리라고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것들을 정리라고 하죠. 정사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정사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이다. 이것도 이건 정의보다는 정리가 되는 거죠. 그것을 증명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조건이라는 개념은요,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정해지는 것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면, 자, 이런 게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문자를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만족하는 x 값들을 진리집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이라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그러한 x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것을 만족하는 집합을 진리집합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x는 4의 약수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다 그러면, 자, 이를 만족하는 집합은 1과 2와 4가 집합이 되며 그 집합을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부정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부정이라는 것은 not을 이야기하죠. not, not,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조건 또는 명제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부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제 P가 참이면 P가 아니다는 거짓이 되는 거고요. 명제 P가 거짓이면 P는 참이다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라는 것은 P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정을 좀 더 알고 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정인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P이다의 부정은 P가 아니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nd의 부정은 O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and는 집합적 기호로 봤을 때는 교집합을 말하게 되고요. O는 합집합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의 부정은 이것의 부정은 어떤으로 바뀌게 돼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기다. 자, 이기다의 부정은 지다가 아니라 지거나 비기다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크다의 부정이요.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작거나 같다. 부정 기억하셔야 돼요. 같다의 부정은요. 같다의 부정은 크거나 작다인데 또는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죠. 같지 않다. 이렇게 이해도 되고요. P이면 Q이다의 부정, 일반적인 명제 P이면 Q이다의 부정은요. P이지만 Q 아닌 것이 있다. 이렇게 표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좀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P이면 Q이다의 부정은 P이지만 Q 아닌 것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반적으로 어떠한 P이면 Q이다라는 말을 진행했을 때 그들을 진리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요. 자, Q라는 집합 안에 P가 존재할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P이라면 당연히 Q 안에 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함관계가 분명히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Q 안에 P가 있는, 즉 P가 Q의 부분집합인 상황이라면, 자, P이면 Q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 P라는 집합, 진리집합이 이쪽에 있고 Q라는 진리집합이 이러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P이면 Q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에 있는 P 순수한 이런 애들 때문에 P이면 Q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의 부정은 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됩니다. P이지만 Q가 아닌 것이 존재할 때 우리는 P이면 Q다의 부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발레라고 해요. P이면 Q입니다의 발레요. 발레. P이면 Q입니다를 말할 수 없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고, 이런 애들은 명제에서 발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말로 뭐가 있냐면 어떤 P에 대하여 Q 아니다. Q 아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 P 또는 Q, P 그리고 Q가 되는데요. 이 또는이라는 개념은 집합으로 봤을 때는 합집합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의 개념은 교집합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당연하죠. 이렇게 합집합과 교집합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진리표라고 하는데요. P 또는 Q라는 것은 P와 Q의 합집합을 말하게 되고요. P 그리고 Q라고 했을 때는 P와 Q의 교집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의 부정은 당연히 여집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P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자, 드모로 가는 법칙에 의해서 P의 여집합 그리고 Q의 여집합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P가 아니고 그리고 Q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것도 같은 상황이에요. P 교집합 Q 이것의 여집합을 고민해 보시면요. P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Q의 여집합이다 보니 P가 아니거나 또는 Q가 아니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이라는 개념은 여집합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여집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 어떤 명제 P이면 Q입니다의 참거짓을 판단할 때 자, 이때 P를 가정이라고 하고요. Q를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P이면 Q입니다의 기호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하기로 우리 약속을 한 거죠. 자, P이면 Q입니다의 참거짓이라고 했을 때는요. P를 만족하는 집합을 P의 진리집합이다라고 했죠. 그 P의 집합이 Q에 포함되어 있다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P이면 Q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과 같은 경우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자, PQ를 각각 여집합을 계산하게 되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이 상황과 정확히 일치되는 상황이다라고 집합에서 언급한 바가 있죠. 따라서 P이면 Q입니다의 같은 명제는 Q가 아니면 P가 아닙니다라는 명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황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대우 명제라는 것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됩니다. 자, 모든 또는 어떤 있는 명제의 참거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이나 어떤 명제가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소수는 자연수이다. 이렇게. 이건 참이죠. 모든 소수가 자연수가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소수를 다 가지고 와도 분명히 자연수가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인 게 한 개라도 있다 그러면 요 주어진 명제는 거짓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같은 것은 소수이지만 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발레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발레가 하나라도 존재하게 되면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모든 또는 어떤 있는 명제의 부정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이것의 부정은 어떠한 x에 대해서는 p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하여 p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모든 짝수는 2배수이다. 자, 요것을 부정하게 되면 어떠한 짝수는 2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정에 대한 것도 잘 챙겨 두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형부터 접근해 볼게요. 자, 332번입니다. 명제인 것만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는
x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요. 이 등식이 참일 수도 있고요. 거짓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참과 거짓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명제라 볼 수 없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좌변이 8 나오지 않습니까? 8은 9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거짓말인 명제가 됩니다. 참과 거짓이 분명한 것을 우리 명제라고 했죠. 자, 디귿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다. 이렇게 같은 어떤 식의 구조다 보니 x 값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늘 성립하게 되는 참인 명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리을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특정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참이지만 또 다른 특정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거짓을 만족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명제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부정에 대한 이야기죠. 두 조건 PQ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범위로 주어져 있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이때 자, P가 아니다 또는 Q이다의 부정을 좀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진리집합을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not P, P가 아니다. not P, P가 아니다 또는 Q이다. 자, 이것의 부정을 논하고 있습니다. 부정은 여집합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의 여집합을 처리하지 말고 이 기호와 같은 기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P의 어떤 부정이라는 얘기는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 P 여집합을 말하게 되고요. 또는 이라는 것은 합집합이 됩니다. 자, Q라는 진리집합은 라지 Q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전체를 다시 부정했기 때문에 여집합으로 표현 가능하겠죠. 자, 이를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전개를 분배를 하게 되면 P가 될 것이고 이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Q의 여집합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P, 교, Q여다는 얘기는 P에서 Q를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어진 조건이 범위이다 보니 범위를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그 사이에 있는 양끝 값 포함된 요 상황이 자, 지금 P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Q의 진리집합은 0부터 3까지라고 표현되어 있죠. 0이 어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3이 어딘가 있어서 그 사이를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양끝 값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입니다. 자, 여기 있는 진리집합 P에서 여기 있는 진리집합 Q를 빼고자 합니다. 남아있는 것은 요만큼이 남아있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X의 범위는 X는 마이너스 3부터 0 사이인 게 분명하죠. 자, 여기 마이너스 3이 남아있기 때문에 등호를 넣어야 되고요. 자, 이쪽은 0을 빼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0이 남아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종 결과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주어진 요구사항의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36번이에요. 조건 X가 A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X는 B에 들어가 있다의 부정은 X는 A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가 부정하면 뭡니까? 거나로 바뀌죠. 거나 또는으로 바뀌어요. 또는. 자, AND의 부정은 OR라고 했던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X는 A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X는 B에 들어가 있지 않다. 즉 X는 A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 또는 X는 B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기하셔야겠죠. 자, 진리집합에 대한 개념입니다. 338번이요. 전체 집합은 한 자리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자리 자연수다 보니 1부터 9까지임을 알 수 있죠. 1부터 시작해서 9까지로 표현된 요것이 전체 집합이 되고요. 조건 P는 이 조건을 만족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부등식이다 보니 부등식을 해결하고 여기 범위에 있는 그런 x 값의 개수 또는 값만 찾아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 이것을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8 곱하기 2가 16이고요. 마이너스 1로 가면 되다 보니 자, x 마이너스 8 그리고 x 플러스 2가 10보다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그 범위는 부등식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8까지만 알 수 있게 되고요. 양끝 값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이 진리집합임을 알 수 있는데 전체 집합이 1부터 9까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요 사이에 들어있는 수 중에서 1부터 9까지에 있는 수를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1, 2, 3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7까지만 진리집합이 됨을 알 수 있고 그 원소의 개수는 7개라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답은 4번이 되어야겠죠. 자, 전체 집합 U가 정수 전체의 집합이다라고 했어요. 정수,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을 다 포함하고 있는 정수 전체의 집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not P, O와 Q라고 했죠. 자, P가 아니거나 합집합입니다. P가 아니거나 Q. 자, 이것의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고자 합니다. not P, O와 Q라고 하죠. 자, 그럴 때 P가 아니다 또는 Q다. P가 아닌 것 찾아와야 돼요. P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절대값 x-3이라는 것이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그리고 5와로 합집합으로 처리될 겁니다. Q라는 것은 x의 제곱 플러스 3x, 자, 마이너스 12, 0이 되는 상황을 말하게 되겠죠. 자, 이 상황은요, x-3이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2까지를 말하게 돼요. 자, 그리고 3을 더하게 되면 1부터 시작해서 x값은 5인 그러한 애들을 찾아오면 되겠죠. 지금 전체 집합은 정수이므로 될 수 있는 x값은 1부터 시작해서 5까지가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 2차 방정식 풀어야겠네요. 5, 20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로 가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x값은 마이너스 5와 2로 표현 가능합니다. 자, 그들을 합집합으로 연결하고자 해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 전체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 2, 3, 4, 5 이렇게 표현되면 우리가 원하는 진리집합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는 모든 원수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따라서 이게 두 개 지워지게 되고요. 1부터 4까지 합 10이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네 번째 유형, 명제의 참거짓을 논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을 묻고 있어요. 자, 두 홀수의 합은 홀수이다. 이건 뭐 거짓이지 않습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하셔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5와 5가 같습니다. 뭐 거짓말입니다. 두 자연수의 합은 자연수이다. 이건 뭐 당연하죠.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자연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연수 A가 짝수이면 3A 또한 짝수입니다. 틀렸죠?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3번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x, y가 실수입니다. 참인 명제를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런 문제예요. 자, x가 y, x, y 대소 비교되어 있고요. 제곱을 했을 때도 그 대소 비교가 유효한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x를 예를 들어서 1로 잡고요. 자, y를 마이너스 2로 잡게 되면요. 제곱을 했을 때는 y제곱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안 되는 얘가 하나라도 있다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x가 y보다 큰 상황이라면 x 빼기 y는 양수가 되는 건 뭐 당연합니다. 자, 디귿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 아니다. 그러면 x는 0이 아니거나 y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가면 얘가 쉽게 표현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대우라는 명제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바로 접근해 볼게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0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습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0입니다의 부정을 말하게 있죠. 자, 그러면 x가 0입니다의 부정은 x가 0입니다의 부정 또는 y가 0입니다의 부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요거예요.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0이 아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 그 말을 집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 뭐냐면 어떤 부정이냐면 x가 0이다. 그리고 자, y가 0이다. 이 전체를 부정하게 된 형태가 되고요. 자, 이것을 부정했다는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x가 0이 아니다. x가 0이 아니다. 그리고의 부정은 5화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y가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y가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서 주어진 결과랑 같은 결과를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참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이는 나중에 대우 명제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거짓인 명제의 발레입니다.
자, 발레 위치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P면 Q입니다라는 어떤 명제가 있다 가정해 봅시다. P면 Q입니다. 이 명제가 만약에 참이다라고 했을 때요. 이 명제의 어떤 조건들의 부분집합의 관계를 집합적 관계를 살펴보면 P라는 진리집합 요것이 Q라는 진리집합 요 안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어야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얘기했죠. 강조합니다만 요것과 같은 구조가 여집합을 택했을 때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가 정확히 같은 구조가 된다는 것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P면 Q입니다 라는 것을 참이 아니게끔 하는 발레의 구조가 있는데 그는 P이지만 Q가 아닌 이러한 집합에 있는 즉 순수한 P에 있는 그러한 집합의 원소가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P면 Q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되고 자, 이것을 발레들의 모임, 발레의 진리집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발레는 여기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345번 같은 경우 전체 집합 주어져 있고요.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와 Q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자, Q이면 P입니다가 거짓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거짓이다라고 했을 때 보이는 원소, 즉 발레는요. Q이지만 P가 아닌 C가 발레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레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347번입니다.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Q라고 했습니다. 자, 그 두 진리집합에 대해서 합집합과 교집합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P라는 집합이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Q라는 집합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PQ의 교집합은 3과 7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PQ의 합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다 보니 1부터 10까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의 합이 A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원소가 있을 건데 이게 P이면 Q입니다가 거짓이 되는 발레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 원소의 합이 A라고 했고요. 자, Q면 P입니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의 합 여기가 되겠네요. 자, 그 원소의 합이 B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A 더하기 B를 묻고 있습니다. 전체 집합에서 3과 7의 합인 10을 빼면 답이 되겠죠. 자, 10 이하의 자연수는 1부터 10을 말하게 되고요. 그들의 합은 55가 됩니다. 그 55에서 자, P면 Q입니다의 발레 A의 원소의 합과 자, Q이면 P입니다의 발레인 B의 원소의 합을 계산하려면 10개를 빼면 된다. 10을 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그들의 원소의 합은 45가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유형입니다. 명제, 어떤 명제의 참거짓과 진리집합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즉 P이면 Q이다의 명제가 참일 때는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진행한 바가 있죠. 자, 전체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하자. 자, Q이면 P이다. 이 명제가 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는 진리집합 Q가 P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구조의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겠죠. 자, 이것을 만족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P와 Q의 교집합은 Q가 되는 건 맞죠? 자, P와 Q의 합집합은 P가 되는 것 또한 참이 됩니다. 자, P 합집합 Q 여집합이 전체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실제로 P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게 되고요. Q 여집합은 요거 밖에 있는 걸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합집합하면 전체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자, 이것이 조금 헷갈렸을 때는요. 여집합을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양변 여집합 처리해 보면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이쪽에 여집합을 처리하게 되면 P의 여집합이고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교집합 처리되며 Q가 되는 거죠.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입니다. 즉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것을 확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P 여집합 교집합 Q란 Q 교집합 P의 여집합이 되며 걔는 Q 빼기 P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공집합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Q에서 P를 뺀 것은 공집합. 당연합니다. 그래서 3번도 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5번도 같은 결과임을 알 수 있죠. 답은 4번이 되어야 합니다. P에서 Q를 빼면 공집합이 아닌 이러한 집합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50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조건 PQR에 대한 진리집합이 자,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네요. 자, 세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될 때 다음 중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를 묻고 있어요. 자, 진리집합으로 포함 관계를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P이면 Q가 아니다. 자, P란 집합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집합은 Q의 여집합에 포함됩니까? 맞죠? 예, 참이 되고요. P이면 R이 아니다. 즉 P라는 집합은 R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 분명합니다. 자, 또한 Q이면 P가 아니다. Q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Q이면 P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겠죠. 자, 이것도 참이 됩니다. 자, R이면 Q이다. R의 원소, 즉 집합, 진리집합 R에 있는 것은 Q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예, 참이 됩니다. 5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죠. R이 아니면, 즉 R의 여집합에 있는 애들이라면 Q의 여집합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R의 여집합에 있지만 Q의 여집합이 없는 이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이 틀린 명제가 됩니다. 자, 7번째 유형입니다. 명제가 참여되도록 하는 상수를 구하는 문제 유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351번입니다. 두 조건 PQ 주어져 있고요. P이면 Q이다. 이것의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의 형태는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면 성립하는 거죠. P라는 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되면 P이면 Q입니다 라는 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절대값을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절대값은 수학상에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자, 확인해 봅시다. 어떠한 절대값 x가 1보다 만약에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 x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게 되면 자, 그런 말을 진행할 수 있겠죠.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쪽도 반드시 등호를 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작으면 한 개로 표현됩니다. 만약에 x의 절대값이 1보다 더 크다. 이러한 상황이라면요. 벌어지는 범위가 돼요. 즉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 잡았을 때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그러한 x값들이라면 자, 절대값 x는 1보다 커지는 상황이 되며 양끝값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같은 이유로 x-1이라는 것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의 구조를 부등식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요. 절대값을 없애면 x-1 아닙니까?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기준 잡아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며 양변에 1을 더해서 이쪽은 1 더하면 마이너스 1일 것이고요. 자, 이쪽은 1을 더하면 3이 처리된다. 자, 이렇게 부등식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지금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하고자 합니다. 절대값을 없애야겠죠. 그럼 x-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k라는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며 k라는 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이 표현될 것이고 양변에 1을 더하게 되면요. 이쪽은 1-k가 될 것이고요. 자, 이쪽은 x가 되며 이쪽은 1 플러스 k로 표현될 겁니다. 자,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자연수 k의 개수를 묻고 있기 때문에 1부터 대입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죠. 자, k가 1일 때 허락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 k가 1이라면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분명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2일 때도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3까지 허락합니다. 자, 3도 한번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허락합니다. 자, 4를 대입했을 경우요. 이 값이 5가 되는데 5는 x에 대하여 x값이 5인 것을 이쪽은 허락합니다. 여기는 x5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P는 Q의 부분집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4는 버리셔야 합니다. 따라서 K 개수는 3개가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354번 문제입니다. 두 조건 PQ에 대하여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P라는 어떠한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은 절대값으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 절대값을 포함하는 부등식으로 보셔야겠죠. 자, P라는 집합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요. x-a라는 값이 5일 때와 마이너스 5일 때를 기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요 값이 마이너스 5보다는 더 작아야 합니다. 작아야 하고 5보다는 더 커야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양변에 똑같이 a를 더하면 x의 범위는 여기다 a를 더한 값, 여기다 a를 더한 값으로 표현되어서 x의 범위는 여기에 있으면 되겠죠. 여기에 있거나 또는 여기에 있으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자, 진리집합 P의 모습이 될 거고요. 자, Q도 마찬가지예요. x-2라는 것이 3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x-2라는 값을 양변 3을 기준 잡아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x의 범위를 묻고 있기 때문에 양변에 2를 더하는 겁니다. 여기다 2를 더한 값은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죠. 여기다 2를 더하면 5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집합적으로 표현되겠죠. 5보다 크다 이렇게요.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쪽은 등호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P가 Q입니다. P이면 Q입니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되고 싶어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5 플러스 A의 값이 이쪽에 있으면 됩니다. 5 플러스 A의 값이 이쪽에 있으면 되고, 자, 분명히 5 플러스 A가 커야겠죠. 문제는 같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같다면 이 한 점이 더 커지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작은 쪽 한번 보면요. 마이너스 5에다가 A를 더한 이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아야겠죠. 마찬가지 이유로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이쪽은 한 점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P는 Q에 포함된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즉,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마이너스 5를 이항하게 되면 4가 되겠죠. 자, A는 4보다 작아야 한다. 또는 자, 이쪽은 5가 지워지고요. 0보다 A가 크면 됩니다. 자, 또는이 아니라 AND로 연결해야겠죠. 그리고 동시성이다 보니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0을 여기다 표현하면 되겠죠. 따라서 A는 0과 4 사이에 있는 정수다 보니 1과 2와 3, 3개가 답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8번째 유형입니다. 모든 또는 어떤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명제에 대한 참과 거짓을 판가름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356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예를 살펴볼게요. 참인 명제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런 문제인데요. 기억 같은 경우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주어진 명제가 참입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중이죠. 자, 자연수,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도 이것이 만족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나 x 대신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이건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x 이퀄 1이 반례가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게 됩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얘기는 실수값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실수값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x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값 뭐 있죠? 0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0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참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어떤 양수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양수 하나만 존재하면 돼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가 있는지를 조사하시면 됩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양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한다라는 말은 참임을 확인할 수 있죠.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어야 합니다. 359번 문제입니다. 명제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절대값이 x보다 크다. 이것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어요. 자, 명제의 부정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되는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조건 x 절대값이 크다. 이것의 부정은 절대값 x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이 1번의 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명제의 부정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부정, 요걸 말하고 있죠.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만족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예. 발레가 너무나 많습니다. 발레 하나만 제시하셔도 돼요. 어떤 발레가 있습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더라도요. 마이너스 1을 절대값 붙이면 1이므로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자, 명제의 역과 대우에 관계된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자, 크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떠한 명제 P이면 Q입니다 라는 어떠한 명제가 있다 가정했을 때 그 명제의 역은요, 역을 한번 써볼게요. 역은 화살표 방향이 뒤집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P이면 Q입니다 역은 Q이면 P입니다. 이것이 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을 대우라는 것은요, 대우라는 것은 결론을 뒤집어 버려서 Q가 아니면 P가 아닙니다. 자, 이것이 대우 명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우 명제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 또한 참이 되며 대우 명제가 참이면 주어진 명제 또한 참이므로 이 두 개의 관계는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우 명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P이면 Q입니다가 참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었죠. 자, 이것을 여집합 관계로 처리했을 때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 이렇게 되려야 하는 이러한 구조였기 때문에 Q가 아니면 P가 아닙니다 라는 것이 참이 되는 그러한 같은 구조가 된다는 것을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P이면 Q이라는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 명제인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는 명제 또한 참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어떤 명제 P이면 Q입니다가 참이면 그것의 역 명제인 Q이면 P입니다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명제 P에서 P이면 Q이다에서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 놓은 명제를 역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정과 결론을 바꾸고 그것을 여사건 처리, 여집합 처리했을 때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대우라고 이야기합니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요, 그 대우 또한 반드시 참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3단 논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P이면 Q가 되고 Q이면 R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P이면 R이다 라는 논리는 3단 논법이라고 하고, 진리집합 관계를 살펴보시면 이런 구조죠. 자, P가 안쪽에 있고요. P면 Q이기 때문에 자, Q 안에 P가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표현될 거고요. Q이면 R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 R의 집합, 그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Q가 표현될 겁니다. 따라서 P면 R이다 라는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제 하나 살펴볼게요. 어떤 명제가 주어져 있기를 P이면 Q입니다 라는 명제가 참일 때를 고려해 봅시다. 자, 이렇게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라면요,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는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요, 자, P라는 조건은 Q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 P를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Q는요, Q의 조건은 P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Q라는 어떠한 이러한 원소들 때문에 P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더 필요로 하겠죠. 뭘 제거한다든지 그러한 조건이 필요할 텐데요. 자, 그러한 Q의 조건을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필요 조건. 자, 그래서 주어가 중요해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일 때의 그 P는 충분 조건이고요. 그리고 Q는 필요 조건이다. 반드시 외우시고 계셔야 합니다. 자, 또한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같은 상황이 존재합니다.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P는 Q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더러 Q는 P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같은 것이 뭡니까? 자, P는 Q에 포함이 되고 동시에
Q 또한 P에 포함되는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을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명제 P가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그 기호로 이렇게 두 개의 화살표를 인용해서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P는 Q의 충분 조건이 되고요. Q는 P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주어를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P는 충분 조건이고요. 자, Q는 필요 조건이 되고, 자, 두 개가 같은 상황이요. P이면 Q이며 동시에 Q이면 P일 때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또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같은 말이 됩니다. 자, 진리집합으로 따졌을 때는요. P는 Q에 포함되어야 되고 필요 충분 조건의 상황이라면 두 개의 진리집합은 정확히 같아야 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명제의 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증명의 방법 두 가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 대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를 대우법이라고 해요. 대우법이라고 합니다. 자, 대우법이라는 것은 P면 Q이다의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 Q가 아니면 P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방식을 대우증명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귀류법이 중요합니다. 귀류법이라는 개념은 P면 Q이다 라는 어떤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 Q가 아닌데 Q가 아니면으로 시작해서 접근하여 모순, 자, 모순이 발생되는 상황이 발생됐다면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라는 것이 귀류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귀류법 증명을 이용한 예가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증명하라. 뭐 이런 겁니다.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자, 요 증명 방법이 증명하라. 요 증명 방법이 귀류법의 대표다 보시면 돼요. 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가정은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다. 유리수라 가정하자. 유리수라 하자. 자, 가정하자. 어찌 돼서 모순이 나오면 됩니다. 모순이 된다.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자,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을 귀류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사이를 채워서 증명을 처리하셔야겠죠. 자, 방법은 이래요. 루트 2가 유리수다라고 하자. 그럼 루트 2의 값을요. 자, m분의 n으로 이렇게 분수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m과 n은 서로 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m을 이항하게 되면요. 루트 2m이라는 것이 n이 될 거 아닙니까? 양변 제곱해요. 양변 제곱하게 되면 2m제곱이 n제곱이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쪽 좌변의 모습은 2가 곱해졌기 때문에 이건 짝수예요. 따라서 n제곱도 짝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n제곱이 짝수란 얘기는요. 제곱하기 전의 모습도 n 또한 짝수가 된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지금 전부 다 참인 명제예요. 가정했을 때 참인 명제가 됩니다. 자, n이 짝수란 얘기는요. n 대신에 다른 문자를 이용해서 2배의 a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라 두자. 둘 수 있다. 자, 그럼 이 주어진 식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m제곱은 자, 2a 전체를 제곱했기 때문에 4a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자, 2를 약분하게 되면 자, m제곱의 값은 2a 제곱으로 표현됩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같은 이유로 m 또한 짝수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모순이 나온 거죠. n이 짝수인데 m 또한 짝수가 되었다는 얘기는 서로 소의 모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과 n이 서로 소, 이 상황에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파악이 됐고
그는 주어진 애초의 가정이 틀렸다. 즉 루트 2가 유리수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거짓말이 되므로 루트 2는 무리수이다라고 처리하는 방식을 귀류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모순법이다라고 해요. 자, 절대부등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절대부등식이라는 개념은요,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등식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등식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등식의 개념이 있었죠. 그 차이가 뭐였었습니까? 방정식은 특정한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을 말하고요. 항등식은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등식을 말하게 됐던 것처럼 이 부등식도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부등식은 하나는 조건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부등식, 조건부등식. 조건부등식이라는 개념이 있고 절대부등식이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건부등식은 특정한 x값이나 x의 범위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조건부등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절대부등식은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절대부등식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으로는 x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절대적으로 만족하는 부등식이죠. 어떠한 실수 x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이런 절대 부등식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부등식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자, 주어진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절대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은 너무나 당연한 성질 5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A가 B보다 크면 당연히 A 빼기 B는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한 A의 제곱이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당연하고요. 제곱의 합 또한 0보다 크다. 이건 뭐 당연한 성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곱의 합이 0이다 그러면 각각 0으로 만족하면 될 거고요.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는요. 그리고 A가 B보다 클 때는 제곱한 것 또한 부등호 방향 유지한다. 이런 거. 그리고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과 같으며 절대값 AB는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곱으로 표현된다라는 어떠한 기본적인 실수의 성질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나와 있죠.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둘 중에 플러스 값만 한번 보여볼게요.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0보다 큰지 조사하고 싶어요. 자,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일단 A의 내림차순 정리 먼저 해봅시다. A의 제곱 플러스 BA의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A의 제곱 플러스 B에는 그대로 가고요. 이것의 반인 2분의 B 전체 제곱인 4분의 B제곱을요. 한번 더해주고 한번 빼줍니다. 그리고 B의 제곱이 원래 있었죠. 자, 요 식과 요 식은 지금 같은 식이 됩니다. 지워지면 같아지지 않습니까? 자, 요것이 좀 완전 제곱식이 돼요. 이거 계산하게 되면요. A 플러스 2분의 B 전체를 제곱한 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4로 통분하게 되면요. 플러스 4분의 3 B제곱임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이것은 제곱이고 어떤 수의 제곱으로 표현된 거 아닙니까? 즉 A 플러스 2분의 B 전체를 제곱한 식과 그리고 2분의 루트 3 그것의 B값 전체를 제곱한 식의 합으로 표현되다 보니 어쨌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등호 바뀌지 않습니다. 이 부등호는 절대적으로 좌변이 더 큰 부등호다 보니 절대 부등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값도 같은 방식으로 유도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또한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어떤 것 때문인지를 확인해 보면 자, 많이 봤던 공식 아닙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라는 것은 자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 예 플러스 c 빼기 a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표현됩니다. 즉 제곱의 합으로 표현되다 보니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자, 얘를 삼각부동식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합은 두 더한 결과의 절대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만족하는 부등식, 즉 절대부등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걸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합니다. a와 b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을 산술평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a와 b를 곱해서 루트를 처리한 것을 기하평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짚고 가야겠죠. 자, a와 b를 더한 것을 2로 나눈 것이 항상 크거나 같다. 물론 양수라는 정보가 필요하죠.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예, 산술 기하 평균인데요. 산술 기하 평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증명은 왜 그런지는 이렇게 확인 가능해요. 2를 곱해요. 그럼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b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지금 양수라고 했었습니다. 양수이므로 양변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제곱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b 전체를 제곱을 합니다. 요거 제곱하게 되면 4ab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리고 이걸 전개해 볼까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b 이렇게 될 거고요. 이쪽은 4ab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4ab를 이항하게 되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이렇게 처리될 거고 이쪽은 0만 남게 됩니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a 빼기 b 전체를 제곱한 것을 의미하겠죠.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한 상황이 만족된다면 여기 상황 또한 만족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참이다 보니 당연히 주어진 명제 또한 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9번째 유형 가볼게요. 명제와 역 그리고 대우의 참거짓을 논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 중 그 역이 거짓인 것을 찾고자 합니다. 역이 거짓이에요. 역을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이것이 역이 뭡니까? x와 y가 같게 되면 제곱 또한 같다. 이건 참입니다. 이건 참이에요. 좀 거짓인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이 명제의 역은 x가 0이면 곱한 것도 0이다. 이것도 참 아닙니까? 자, 세 번째요. 자, 이렇게 된다면 x는 2인지를 조사하고 싶어요. 이걸 풀어야겠죠. 그러면 이 x는 4입니다. 즉 x는 2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이 4번이요. x가 음수이고 y가 음수이면 곱한 것이 양수이다 합니다. 자, 이것의 역은요. x 곱하기 y가 양수이면 둘 다 음수입니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죠. 둘 다 양수여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자, 5번도 확인해 볼게요. 역 계산하면 4의 양의 약수, 즉 1, 2, 4라는 진리집합에 있는 것들은 8의 양의 약수입니까? 즉 1, 2, 4, 8에 포함됩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363번입니다. 주어진 명제의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명제를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대우가 참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P이면 Q입니다. 자, 요 명제가 참이기만 하면요. 이것의 대우 명제 또한 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어진 명제가 참이고 동시에 역명제도 참인 그러한 상황의 명제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런 문제로 바뀌게 되죠. 자, 기억 확인해 봅시다. x가 0 또는 y가 0이면 곱해서 0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주어진 본 명제는 참이고요. 역명제 한번 살펴보십시오. 곱해서 0인 것은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맞지 않습니까? 기억은 참이고요. 자, 니은 볼게요. x 곱하기 y, 즉 곱했을 때 음수이면 자, x가 음수이거나 y가 음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곱했을 때 음수라면요. 둘 중에 하나가 음수.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자, 반대는요. x가 음수 또는 y가 음수. 이 또는이라는 말은 합집합의 개념 아닙니까? 자, 요 합집합, 요 개념이죠. 합집합은 교집합을 포함해요. 다시 말하면 x가 음수이고 y가 음수인 경우도 이쪽은 허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라면 곱해서 양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역명제는 틀리게 됩니다. x와 y가 짝수이면, 둘 다 짝수이면 곱해서 짝수이다 라는 말은 참입니다. 이건 참이고요. 자, 그럼 곱해서 짝수면 둘 다 짝수입니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x가 2라고 하고 y가 3이라고 했을 때 곱하면 6으로 짝수이지만 각각 짝수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답은 1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10번째 유형입니다.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구하는 두 번째 유형이 되는데요. 364번 문제를 풀면서 접근해 볼게요. 자, 명제 주어져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0이라는 값이 0이 아니면 x-5 또한 0이 아니다. 이것이 지금 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부정의 개념이 섞여 있을 때는요. 대우명제로 접근하는 게 타당합니다. 자, 대우명제를 살펴보면요. x-5라는 것이 0이 아니다의 부정은 0이다가 됩니다. 자, 0이 되면 그러면 이것 또한 0 된다. 이것이 대우명제 아닙니까?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0이 0이다. 이것이 지금 참인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니 x 대신에 5를 대입을 하면요. 이거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를 직접 대입해 봅시다. 주어진 식에 x 대신 5를 대입하게 되면 25에 5k를 더할 거고요. 10이 더해집니다. 그 결과가 0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5로 나누게 되면요. k 남죠. 5 플러스 2니까 7 떨어지겠네요. 이것이 0 되다 보니 상수 k의 값은 마이너스 7로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7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11번째 유형 3단 논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집합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접근하고자 합니다. 366번 풀어볼게요. 자, 세 가지 조건 A, P, Q, R 주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 P, Q, R에 대하여 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P는 Q의 여집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R은 P에 들어가요. 여기 R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하면 R은 P에 들어가고 P는 Q 여집합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R이라는 진리집합이 가장 안쪽에 자리 잡아야 하며 그리고 P가 그 바깥에 있어야겠죠. 즉 R을 포함해야 하며 또한 Q의 여집합이 이렇게 P를 포함해야 하는 이런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같은 구조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을 전부 다 여집합 처리했을 때는요. 순서가 바뀐다라고 했죠. 즉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다 보니 Q가 가장 안쪽에 들어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거고 그 다음 P 여집합이 바깥에 있어야 하며 자, 동시에 R의 여집합이 최고로 바깥에 있어야 되는 이러한 구조의 부분집합 구조를 만족을 할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지금 보기를 보면서 접근하시는 겁니다. 자, Q이면 P가 아니다. Q이면 P가 아니다. 이 그림에서 확인되죠. 기억은 참이고요. Q이면 R이 아니다. Q이면 R이 아니다. 이 그림에서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참이 됩니다. R이면 Q가 아니다. R이면 Q가 아니다. 이 그림에서 확인 가능하죠. 맞고요. 자, P가 아니면 R이 아니다. 자, P가 아니다 라면 R이 아니다 라는 말도 이 그림에서 확인 가능하죠. 1, 2, 3, 4가 답이다 보니 1, 2, 3, 4가 참이다 보니 답은 5번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자, 확인하는 과정은 이렇죠.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자,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Q가 아니다. P가 아니다. 자, Q가 아니다라는 것은 P가 아니다에 포함됩니까? 요거는 포함 안 되잖아요. 답은 5번이다라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P면 Q다의 구조와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는 어떤 부분집합의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용하여 3단 논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68번 문제로 가볼게요. 두 명제의 가와 나가 모두 참이일 때 다음 중 또 다른 명제, 수학을 좋아하면 과학을 좋아한다라는 명제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명제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명제를 하나 살펴보기 위해서 자, 문자를 이용하여 명제를 표현해 볼게요. 지금 수학 보이고요. 과학 보이고 국어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P를 수학, 수학을 좋아하는 어떠한 진리집합이라고 할게요. 수학을 좋아하는 조건이라고 할게요. 자, Q를 과학이라고 하고요. 자, R을 영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S를 국어라고 한번 처리해 봅시다. 자, 주어진 조건을 잘 보면요. 자, 영어를 좋아하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영어를 좋아하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떻게 표현됩니까? 영어를 좋아한다는 집합이 자, R이라고 이렇게 진리집합을 표현할게요. 그럼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자, P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자, R이라는 것은 P 여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과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국어를 좋아한다? 자, 과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즉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 여집합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국어를 좋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S에 포함되는 이러한 부분집합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수학을 좋아하면 과학을 좋아한답니다. 자, 수학을 좋아하면 즉 P이면 과학을 좋아한다? Q. 이것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림으로 봤을 때는 P라는 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되면 되겠죠. 자, 반대로 Q의 여집합이라는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어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했죠. 자, 지금 봤더니 P의 여집합 보이고요. Q의 여집합이 보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라면 여기는 S가 여기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Q가 여집합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Q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들어간다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R과 S의 포함 관계 중에서 S가 R에 포함되면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 말은 여집합으로 처리하게 되면 R의 여집합은 S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영어를 좋아하지 않으면 국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말과 정확히 같게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영어를 좋아하지 않으면 국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보기는 5번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자, 답은 5번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죠.